안녕하십니까. 땅땅교실입니다. 오늘 강동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제 좀 아침 저녁으로 춥죠?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하시려고 오신 겁니까? 이제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인문적 환경 네. 이 부분은 항상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느냐? 용도 지금 이제 인문적 특성을 하면 이게 끊임없이 바뀔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손오공이 참 부럽죠. 이 머리카락 하나로 막 요술도 부리고 이렇게 돛을 하는데. 부렸는 예.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은 내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오늘 바쁘다 해갖고 서울 하나 보내고 대구 하나 있고 뭐 부산 하나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내 몸을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토지는 재미있는 게요.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니, 그러면 이런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물론 이제 제가 큰 토지 가지고 네. 좀 이래 잘라가 팔면은 제가 좀 더 받을 수 있죠. 이제 그거죠. 네. 용도의 다양성 말고 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인문적 특성에 네네. 합병 분할의 가능성 이런 거죠. 사람은 나누면 죽습니다. 네네. 예, 필요하다고 해갖고 뭐 쑥 자르고 이러면 큰일 나죠. 네네. 그런데 토지는 아까 말씀드린 체유효 이용의 어떤 주위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여러 필지를 하나로 못 올 수 있고 네네. 때로는 큰 토지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합병이라는 단어를 합병은 쓰고 붙이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분할은 나누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여기에 팁을 하나 그냥 뭐 잠시 하나 팁을 이야기하면은 네. 합병은 네네. 청량이 필요 없어요. 합병할 예, 때는 분할은 네네. 청량이 필요해요. 면적을 나누기 때문에 네네네. 그 지적도에 나타나 있는 그 선이 내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 경계인데 네네. 그 안에 있는 부분이 면적이거든요. 토지 네네. 대장에 나와 네네. 있는 네네. 그 땅을 나누려 그러면은 국토정보공사에서 청량을 통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게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나눠야 되고요. 네네. 합병은 뭡니까? A라는 토지, B라는 토지, C라는 토지를 합쳐서 하나로 대표 지분으로 바꾸고 면적은 더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청량이 필요 없다 하는 거는 그냥 그러면 상식선에서 주로 알고 계십시오. 어떨 때 합병을 합니까? 합병을 이제 이게 네. 약간 체유효 이용. 이게 체유효 이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가변적이고 이론적으로도 일반인들이 들으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체유효 이용이라 하면은 현재 위치에서 최고 최선의 방법으로 네네. 합리적 방법, 합법적 방법에 의해서 최고 최선의 이용 상황이다. 어렵죠? 네, 어렵네요. 예. 그런데 어이가 어려워가지고 이해되실란가 모르겠네. 네. 이 규모적 면적, 지금 이용 상황이 농경지가 합리적이냐, 합법적이냐, 아니면은 지금 뭐 지목을 대로 바꿔서 이용하는 게 합리적이냐, 목적이 맞느냐, 네네. 뭐 법률적 맞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행위 제한이나 규모를 결정하는 거고. 네네.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조그만한 상가지대에 한 1000평이 있다. 네네. 이러면은 그건 나눠야 되겠네. 나누는 게 이익이겠죠. 그런데 아파트 지금 단독주택 쭉 되어 있는 게 네네. 이거는 아파트 하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직업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파트 사업 시행하시는 분이 네. 그러면 다 토지 매집하는 데 용역을 주고 이렇게 네네.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과정이 합병하는 과정이에요. 맞네. 여러 필지를 네. 막 진짜 어떤 거는 막 수백 필지를 그렇죠. 예. 맞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네. 아파트 문화, 주거지대만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네. 아파트 문화가 선호되지 않을 때, 단독주택이 선호될 때는 큰 땅을 나누는 게 일이었어요. 도로를 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나누어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규모, 어떤 뭐 한 60평 전후. 네네. 이제 이게 맞았는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 문화가 생기니까 그 나누어 있던 게 이제 다시 다 합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게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몸집을 갑자기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근데 최고 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 규모도 합병과 분할을 통해서 나눌 수 있다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이제 아파트 부분 이런 게 꼭 이게 뭐 알박기 이런 거는 나쁜 거지만은 바깥에 있는 사람, 저 도로 옆에 있는 사람이
땅을 안 팔고 더 내놔라 그렇고 뭐 더 많이 받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것만 싹 빼고 매도 청구도 댕기죠. 맞아요. 가끔씩 근데- 보면 아파트 이렇게 옆에 예. 자기 혼자 조금 하나 예. 있는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욕심이 지나칠 수도 있고 뭐 네. 아니면 때로는 사업시행자가 욕심이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아파트 이제 제가 계속 그 주위 환경에 맞게 이런 부분을 투자를 하고 부동산 활동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아니 뭐 그 지역이 아파트 용지가 개발되지 않을 땅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용지가 뭐 되면은 얼마다 이렇게 막연하게 꿈을 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위 환경을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용도 지역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 범위 내에서 자 이런 거죠. 가끔 이런 게 있잖아요. 부동산들이 여기 재개발 지역이니까 네. 이거 사라라고. 그래가 이제 막 그거는 이제 수지 분석,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네. 할 때는 가로주택 사업 오셔 이렇게 할 네. 때는요. 종후 자산이나 종전 자산에 대한 어떤 비례율에 하는 권리 가격 이런 네네.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이 대부분 이제 일반 그거 분양가 안 살펴보고 그냥 중개사 말만 듣고 덜럼 또 비싼 가격으로 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미실현 이익이 그 거래 가격에는 네, 포함될 맞습니다. 수가 있죠. 네, 이제 네, 그래서 맞습니다. 낭패 보는 경우도 있고 뭐 네. 때로는 덕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은 이제 합병 분할적이니까 더하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 대구 산업 구조가 뭐 좀 점점 다른 이야기로 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건 아주 네. 중요한 얘기라서 네. 우리 대구에 공단이 처음에 생긴 데가 상공단입니다. 북구에 있는. 네네.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이 많았죠. 섬유 공장이. 네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없어졌어요. 공단 안에 있던 큰 공장, 몇천 평 되는 공장들이 안타깝게도 200평, 300평, 500평으로 다 짜글러졌어요. 그게 이제 합병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 최선의 규모로 맞추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걸 빨리 어떤 행위 제한을 좀 가해서 그분들 분할을- 그래가 또 분할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팔고 또 다른 진짜- 공단으로 옮겨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네. 부분이 네. 실질적으로 부가가치 측면에 있어서 작은 공장들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만은 네네. 대구에 너무 어떤 소규모 공장이 많이 들어설 수 있는 계기였죠. 그거를 좀 막아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아니 뭐 자연스러운 경제 활동이다 해갖고 놔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구는 이제 상공단 여러분들 다음에 시간 나시면은 위성 네. 사진에 한번 보십시오. 자그마한 공장으로 다 분할로 인해 가지고 작은 공장, 소규모 공장으로 다 변화됐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또 그거는 분할의 약간의 부작용이네요. 그렇죠. 네, 그게 네, 이제 그 이런 부분은 이제 대구 어떤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어떤 대구시에서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 토지 이용 어떤 행위에 규제를 좀 가해 줬으면 했던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또 상공단 재개발한다 하고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전국의 네. 도심 노후화 공단 한 네, 43개 중에서 한 5개 공단이 시범 공단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데 거기도 제가 그 민간 위원으로 들어가서 여러 이야기를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네네. 그는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걸로 네. 하고 지금은 그 부분도 참 답답한 게 많아요. 사실은 저도 뭐 있는데 네네. 지금은 오늘 이제 이야기한 합병 분할이 어떤 그 시대의 환경에 맞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은 때로는 조금 전에 이제 대구 우리 아파트 이런 용지가 너무 어떤 인허가를 많이 내줘가지고 지금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장기 네. 침체에 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이 합병 분할의 이런 부분이 그 하나의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점이다. 거죠. 그 공단과 일반 아파트 부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또는 지방자치 어떤 광역자치단체 이런 데에서 어떤 권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어느 정도 어떤 그 지역의 전체적인 큰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조금은 제재를 가할 필요도 있는 데는 가만히 놔두다가 또 안 풀릴 때는 계속적으로 또 뭐 근데 제재를 가하고 아까 이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아까 지자체가 이제 뭐 약간 분할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가 이게 이제 합병 분할은요 최소 규모 이하로는 분할이 안 됩니다. 그게 이게 혹시 이제 몇 평이죠? 그거는 각
그 용도 지역별로 네, 다 다릅니다. 아, 예, 네네. 그거는 이제 저도 다 못 외우니까요. 책을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게 분할도 일정한 규모 이상은 안 된다. 이제 하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제가 그 지적도를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간혹 보다가 보면은 네네. 여러분들 뭐 돈 벌려고 이제 투자를 할 때 기획부동산이라는 단어를 좀 들어봤을 겁니다. 네네. 주위 환경과 전혀 맞지 않게 네모 반듯하게 잘라난 실제 가보면은 임야고 전답입니다만은 네. 마치 주택지대, 단독주택지 같이 지적도는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합병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네네, 그런 부분인데 네네. 교묘하게 법망을 이제 피해 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기획분산에 실질적으로 임야도 2, 3만 원 주고 사가지고 네. 30만 원, 40만 원 주고 파는 겁니다.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이 지적도 상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도의 맹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현지 답사가 필요한 부분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래 했습니다만 지적도는 우리 지구는 둥근데 지적도는 평면으로 표시되어 네. 있어요. 네네. 즉 지형 지세가 지적도에는 나타나지 않다. 아, 그러니까 혹시나 뭐 땅이 높고 낮 그렇죠. 이런 이런 표시이 안 돼 있다는 지세가 거죠. 아주 네. 급경사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지적도에는 네모 반듯하게 아주 모양이 좋은 걸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적도만 보고 또 현장 안 가가 보고 투자하면 또 이거 좀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절대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살 때 현장 안 보고 사면은 뭐 공부를 그 정도 수업료는 내야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얼마 전에 방송했는데 전화만 받고 투자했다가 10년 뭐 15년 이래 묶인 사람들 와갖고 이야기하고 굉장히 이랬거든요.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합병 분할에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그게 안 좋은 모습으로도 가능하고 네네. 보다 활용도가 높은 용도로도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제가 예를 이제 몇 가지 들어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도로 사업 같은 경우에 자, 네. 내 땅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상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 지역 말고 네. 도시계획 시설로 도로에 저촉되어 있다 네. 하면 그 땅이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빙고. 역시 네. 이제 그런데 잘 맞췄죠? 자, 이게 참 동문서답이 현답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산업화 시대 이후로 도시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네. 우리가 아까 지목을 변경하고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도로입니다. 네. 예? 도로인데 도시계획 시설 도로에 저축이 되면은 국가나 공공자치단체에서 도로를 내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내 땅에 대한 개발 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촉된 부분은 또 수용되는 그 용도 위에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게 네. 우리나라 법률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로 도로 되면은 도로 개설 말고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지목 변경이나 개발 행위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런데 일부가 되고 일부가 남은 땅이 그렇게 된다면은 네. 내 나머지 땅에 그 힘든 도로 개설을 국가가 해주니까. 상당히 또 그땐 좋은 좋죠. 땅이죠. 그게 이제 근데 가끔씩 보면 자기 땅에 이만큼 도로가 보이 짜투리 땅 조금 자. 남는 사람 참 억울하죠. 자, 이제 그 부분이 과연 억울할까? 네. 그것도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게 이제 특수 가격, 한정 가격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시장 가치라 그러면은 일반적인 가치가 이게 좀 어렵습니다. 부동산의 정통한 양 당사자, 매도자, 매수자가 합리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격. 네네.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데요. 네네. 그거 말고 투자 가격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투자 가격 그리고 중요하죠. 때로는 샌드위치 가격이라고 해서 네. 방금 말씀하신 자 도로가 났는데 나머지 네. 잔여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네. 잔여지가 방금 말씀드린 너무 깔치 작다. 같이 이렇게 맞아. 작다. 예, 예. 활용도가 떨어질 때.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네, 그러면은 잔여지로서 그 사업 시행자, 도로 개설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내 땅을 사둬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감정가로 사들이 보면 또 예. 감정가 아닙니까? 그것도? 보상은 충분히 드립니다. 사실은. 그거는요? 그 부분이? 아니 일반적으로 보상 가격은 네.
요새 뭐 시세 수준으로 나가는 거는 맞고 그거는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네네. 잔여지 보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첫째는 나머지 이 땅을 잔여지 쓰지 못하니까 네. 당신이 국가에서 사가라, 사업 시행자가. 네네. 그러면은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래 보고 잔여지 요건에 들어가면은 그것도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른데 잔여지가 된다면은 사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네네. 차액 보상 제도가 있어요. 자, 자, 그건 뭐죠? 네. 정상적인 네모 반듯한 땅이 다 지나가고 단독 효용 가치가 없으니까 이 땅이 정상적인 시세보다도 많이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나 사업 시행자들이 잘 선호하진 않아요. 이유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단순하게 일하기가 싫은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네. 언젠가 한번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네. 하는 거죠. 보상의 원칙 중에 하나가 네네. 당해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자, 말이죠? 거꾸로 네. 이야기하면 네. 자, 도로가 없던데 도로가 나면은 좋아진 거죠? 좋아진 거죠. 네네. 그 개발 이익이 네가 나머지 땅에 있으니까 보상금은 조금 주겠다 이렇게는 안 맞다는 얘기예요. 현재 가치대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편입 네네. 부분에. 네네. 그런데 개발 이익 상승 부분도 보상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 도로 나면은 지금 현재 뭐 도로 없는 맹지가 뭐 30만 원 하는데 네. 도로가 나면은 100만 원 할 개연성이 있다. 네. 그거는 뭐 용도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면은 야 100만 원의 보상금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네네. 택지 개발 그린벨트에서 택지 개발하면 너가 얼마 남는데 이놈아 왜 보상금 그거밖에 안 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당해 사업,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배제하기 때문에 네네. 현재 그린벨트만 그린벨트, 녹지만 녹지대로 수준대로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 가치와 그 소유자들의 기대 심리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거꾸로 네. 잔여지에 대해서 도로가 개설되면 나머지 네 땅에 대해서 가치가 올라갔지 않느냐. 네. 자, 개발 이익을 배제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당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발 손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해줘야죠, 보상을. 그래서 이제 이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 사줄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치 하락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도로가 개설되면 웬만하면 차액 보상으로 보상금을 받으라고 추천을 하고 싶고요. 네네. 또 하나, 그러면 그 나머지 뭐 할 거야? 근데 써도 못 하는 거. 자, 참 이게 세상이 아이러니한 게요. 네. 그 작은 걸로 예. 뭐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쓸모가 없어. 네네. 근데 도로를 접하고 있지 않는 그 뒤에 땅인데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이. 아, 맞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럼 또 그 뒷집한테 그 뒷집은 팔면 되네. 맹지예요. 네네. 근데 이 땅을 삼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에 접하니까. 접하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뒤에 땅 소유자도 마찬가지고 내 이 갈치 같은 모양의 이 협소한 이 땅의 소유자도 마찬가지고 자, 이러면은 내 단독 효용 가치는 없어요. 네. 근데 뒷땅과 그럴 뭐죠? 때 합병하면 되네. 그렇지. 네네. 합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 가치가 아니고 완전 투자 가치. 특정 가치, 특수 가치, 샌드위치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네. 이 사람이 뒤에 땅이 농지로 쓸 수밖에 없고 개발이 불가능한 땅인데 앞 땅만 들으면은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든지 상가로 바꿀 수 있다든지 하면은 이 땅이 뒤에 30만 원 땅이가 이거 3으로 인해 가지고 100만 원 되는데 맞아. 이 땅 몇 평 안 되는 땅을 내가 150만 원 주고 사도 내가 이익이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왜 나머지들을 전체적으로 합병을 다 하면 합병하면 그 전체 다 토지배가 현재 다 가치와 앞 토지 이 특수 토지 그거를 3으로 인해 가지고 합계는 훨씬 높으니까. 네네. 이제 그래서 좀 재미있다 비싸게 그런 사더라도 그렇죠. 상관없네, 그죠? 네. 그러면은 그 잔여지 부분이 네네. 그러면은 아까 잔여지 보상도 받고 비싸게 팔고 뒤에 사람한테 좋은 꼭 소리 먹고 듣고 알 먹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그
모든 땅이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 주위 환경에 맞게. 이제 그럼 이런 혹시 부분. 아까 그 개발지 말고는 또 뭐 그래 합병 분할에 뭐 또 해가 수익을 남기는 건 없나요? 혹시? 이제 이런 부분이 네. 그 합병 분할에 방금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네네. 이제 우리가 뭐 이익을 보고 안 보고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이제 이런 거죠. 그 재개발 재건축이나 아파트 사업 시행할 때 네네. 참 정상적인 시장 가치보다도 많이 더 비싸게 이제 아파트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 개발업자들이 네. 사는데 네. 너무 또 많이 돌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은 마지막에 남은 거는 좀 비싸죠. 왜냐하면은 이 땅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건폐율 용적률에 있어서 용적률이 더 높아지고 건물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그 배치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를 분석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땅을 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실제 현재 수익률이 가치보다는 수익률이 더 높을 경우에는 네. 더 주고 사야 되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기여의 원칙에 의해서 이 부분은 네. 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도 잘 판단해야 돼. 그냥 똥꼬지 뿌리 가지고 뭐 나는 기여의 원칙이 있으니까 더 비싸게 팔 거다. 그러면은 그거 빼쁩니다. 그게 이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네네.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네네.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떤 그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 우리 감정평가 이론에는 기여의 원칙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반인들이 기여 이제 원칙 희망하는 그거 한번 다음에 그것만 하나 따로 할까요? 그런 이제 방송 한번. 감정평가 이제 평가하는 기법에 있어서 네네.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만은 네네.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한 10년 하셔야 되는데 다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뭐 다음에 기여 원칙에 대해서 그것만 그래서 또 세부적으로 한번.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게 네. 합병 분할의 가능성에 대해서 잠시 이제 이게 이제 지적도와 관련이 있고 그 주위 환경과 관련이 있고 또 때로는 사기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투자의 어떤 기회도 잡을 수 있는 네.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합니다만은 부동산은 자기 혼자 네. 개발되지 않고 자기 혼자 아무리 용선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 보다 나은 효용도로 바꿀 수 없으니까 그 주위 어떤 환경과 그 주위 인접 필지와의 어떤 관계 네. 이런 같이? 부분을 잘 살펴셔서 네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다죠. 아, 그래도 바쁘신데 나오셔가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까 전에 잘 합병하면은 이제 또 돈이 되고 그렇죠. 또 잘 분할해도 또 돈이 되는 걸 알려주셨네요. 쓸모없는 땅이라도 네네. 남인데는 엄청나게 네, 좋은 땅이 될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네, 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그 기여의 원칙에 대해서도 또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예, 해보죠. 그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